스티븐 호킹은 학교에서 늘 꼴찌를 다투던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도 글을 읽을 줄 몰랐고 중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도 워낙 배움이 느려 친구들 사이에서는 스티븐 호킹이 미래에 제대로 된 인간구시를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내기를 할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평소처럼 창밖을 보고 있던 스티븐에게 한 수학 선생님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넌 대체 뭘 좋아하니? 라는 말이었죠. 스티븐은 얼떨결에 조립이라고 답했고 선생님은 더 이상 못 참겠다며 방과 후 자신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잔뜩 혼이 날 생각에 풀이 죽어서 수학 선생님을 찾아간 스티븐. 그런 그의 앞에 선생님은 갑자기 고장난 전자기기들과 시계 부품들을 쭉 늘어놓더니 재밌는 건 같이 하자며 이 부품들로 새 기기를 조립해보자고 했죠. 알고 보니 선생님도 조립 덕후였던 것입니다. 난데없는 반전에 당황한 것도 잠시. 스티븐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선생님과 함께 분해 조립을 시작했고 몇 시간을 매달린 끝에 이둘은 작동이 되는 기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날 이후 스티븐은 처음으로 학교에 가는 게 즐거웠습니다. 방과 후 수학 선생님과 함께 기계를 만지는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죠. 선생님은 조립을 하며 애제자인 그에게 각종 기계와 과학 관련 지식들도 전수해줬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가 생기자 스티븐의 지적 호기심은 폭발하기 시작했죠. 주말이 되면 도서관까지 가서 기계와 과학 관련 책들을 읽었고 독서를 통해 지식을 흡수하는 것에 중독되어 갔습니다. 이러다 보니 교과서를 읽는 것조차 그에겐 취미처럼 되어버려 자연스럽게 학교 성적도 수직 상승하기 시작했죠. 사실 그동안 그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했던 것이 아니라 비상한 두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지 흥미를 느끼지 못해 공부를 안 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결국 스티븐은 세계 초일류 대학인 옥스퍼드 대학까지 진학하게 되었고 최고의 환경에서 과학을 공부할 생각에 들떴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20살을 넘긴 이 시점에 그의 인생을 단번에 바꿔버리는 이상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으니 바로 시한부 선고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엄마와 스케이트를 타러 갔을 때였습니다. 미끄러지면서 빙판 위로 쓰러지게 되었는데 갑자기 무거운 돌이 온몸을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 몇 분간 전혀 몸을 일으켜 세울 수가 없었죠. 놀란 스티븐은 바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몇 가지 검사를 해보더니 앞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길어야 살 날이 2년도 남지 않았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했습니다. 병명은 루게릭병. 서서히 전신이 마비되고 입과 혀가 굳어 말조차 할 수 없게 되며 나중에는 호흡 기능까지 마비돼 평균 3~4년 안에 사망에 이르는 끔찍한 불치병입니다. 이때 스티븐의 나이는 고작 21살. 시한부 선고를 받기에는 너무나도 잔인한 나이였습니다. 스티븐은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며 짧았던 20여 년의 삶의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오랜 꿈이던 박사학위도 이젠 무의미한 꿈이 돼버렸죠. 슬픔보다도 더 그를 잠식해갔던 것은 세상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이 시기 그가 가장 원망했던 대상은 의사였죠. 사실 스티븐은 그동안 자기도 모르게 물건을 놓치거나 발을 헛디디거나 하는 일이 잦아 몇 번 병원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마다 의사들은 그를 예민한 환자 취급하며 술을 줄이고 운동을 더 하세요 라는 말로 그를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누군가 조금만 더 빨리 내 병을 알아채줬다면, 처음부터 큰 병원에 갔더라면, 평소에 운동이라도 더 자주 했더라면 과 같이 이미 지나버린 세월에 대한 의미 없는 가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그러던 어느 날 새해를 맞아 한 신년 모임에 참석한 스티븐은 이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감정에 눈을 뜨게 됩니다. 바로 연애를 하고 싶다는 욕구였죠. 모임에 온 한 여자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것입니다.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사랑이라는 감정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아니, 어쩌면 삶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더 격렬히 불타올랐는지도 모르죠. 그가 반한 여자는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제인 와일드라는 여자였습니다. 늘 이성 앞에는 쑥맥이었던 스티븐이었지만 어차피 인생에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에 스티븐은 평소에 그답지 않게 자신감 있게 대쉬했고 여자는 지적이면서도 친근해 보이던 스티븐에게 호감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둘은 사귀는 사이가 되었죠. 그러나 관계가 깊어질수록 스티븐은 큰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데 계속 자신의 병을 숨기고 만남을 이어갔다가 자신을 사랑해준 여자에게 도리어 큰 상처를 남기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스티븐은 헤어짐을 각오하고 제인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로 합니다. 그의 예상과는 달리 제인은 놀라울 정도로 이 사실을 덤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증세가 악화될수록 스티븐을 더 챙겨줬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죠. 결혼 이야기까지 진지하게 꺼내며 스티븐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시한부 선고를 받은 지 딱 2년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인을 만난 후 웃음이 많아져서 그런지 스티븐의 병세는 당초 예상보다 몇 배나 더 느리게 진행됐죠. 이날 스티븐은 2년을 넘긴 것을 자축하며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하루하루가 보너스다. 내가 가진 모든 걸 감사히 여기며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자. 스티븐은 이 희망의 힘을 믿었습니다. 드물긴 해도 루게릭병 환자 중에서는 10년 이상 생존했던 사람도 있었고 누구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법이었죠. 스티븐은 삶이 아직 한참이나 남았다는 듯이 병을 진단받기 전처럼
열심히 박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결혼 자금을 모으기 위해 연구원 일까지 병행했죠. 그러나 양가 부모님은 모두 이들의 결혼을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특히 제인의 부모님은 딸에게 젊은 나이 때부터 병수발을 들다 보면 분명 후회할 것이다. 다시 생각해보자며 여러 번 말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마다 제인은 얼마가 됐든 이 남자의 남은 시간만이라도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스티븐은 지팡이를 짚어가며 식을 올렸고 제인은 그런 스티븐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부부의 연을 맺었죠. 그러나 결혼식을 올린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제인은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알고 보니 남편에게 다른 애인이 있었던 것이죠. 이 애인은 바로 물리학이었습니다. 스티븐은 물리학 연구에 광적으로 집착했습니다. 오죽하면 신혼여행조차 미국의 대학교로 학회에 참석하러 갈 정도였고 아내와 대화를 할 때조차도 온통 물리학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주말 내내 식은땀을 흘리며 드러누운 남편을 보고는 무리하다가 병세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 걱정을 했는데 몇 시간 후 벌떡 일어나서는 해냈어, 드디어 그 방정식을 풀었어 라고 소리치며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다고 합니다. 머릿속으로 방정식을 푸느라 끙끙 앓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나날이 반복되다 보니 제인은 물리학을 가리켜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악마 같은 존재라며 물리학자의 아내들은 남편을 물리학에 뺏겨버린 사실상 과부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스티븐 호킹이 물리학 한 우물만 팠듯 고객을 위한 사명감으로 한 우물만 파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영상 제작에 큰 도움 주신 협력사 아정당을 소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고 사용하실 텐데요. 그럼 지원금 한 푼도 못 받고 손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는 최대 47만원, 정수기 렌탈은 최대 30만원을 설치 당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고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생활 꿀팁입니다. 이 지원금은 방통위 경품고 시제에 따른 합법적인 지원금이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정당은 매달 10,000명 이상이 신규 가입하고 누적 후기만 15,000개가 넘는 가입자 수 독보적 1위의 대리점입니다. 불의옷 1억 기부도 하고 부산시 벤처기업인상도 받은 믿을 수 있는 곳이죠.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상담 가능하니 오늘 바로 전화해보세요.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고 아정당 18만 유튜브 구독만 해도 100만원 상당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 참여 가능하니 구독하시고 당첨도 노려보세요. 인터넷, 정수기, 알뜰폰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병세는 서서히 진행되며 스티븐의 사진은 조금씩 더 굳어져 갔습니다. 어느덧 휠체어가 필수인 몸이 되어버렸죠. 부부관계를 맺는 것도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었던 둘은 꾸준히 관계를 맺었는데 그때마다 제인은 잔뜩 긴장했어야 했죠. 남편의 몸 상태가 워낙 연약해서 혹시라도 자신의 품에서 돌연사하는 것은 아닐까 늘 노심초사했었다고 합니다. 결국 스티븐 부부는 임신에 성공했고 3년 터울로 아들과 딸을 낳게 됩니다. 그렇게 새 생명의 탄생을 경험하게 된 스티븐은 생명의 근원에 대해 늘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생명의 시작인 우주, 그 어떤 생명체보다도 긴 역사를 지닌 우주의 탄생에 대해 끝없는 호기심이 피어올랐죠. 과연 우주는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신의 창조물이 아니라 과학적 탄생이었다는 걸 더 깊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와 같은 고민을 하기 시작하며 스티븐의 연구는 점점 더 우주로 향했습니다. 특히 블랙홀에 대해 역사의 길이 남을 연구 성과를 거뒀죠. 블랙홀이 그저 물질을 빨아들이는 것뿐이 아니라 뱉어내기도 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증명해냈으며 블랙홀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이론과는 반대로 자연적으로 소멸할 수도 있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했죠. 이렇듯 스티븐의 신체는 작은 휠체어 안에 갇혀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광활한 우주를 자유롭게 탐험했습니다. 매일 새벽 2시가 넘도록 그의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스티븐은 32살의 나이에 영국왕실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인류과학자들의 모임 왕립학회의 역대 최연소 회원으로 뽑혔으며 동시대의 수많은 교수들 중에서도 오로지 단 한 명만이 역임할 수 있는 루카스 석좌 교수라는 최고 영예직에도 뽑혔습니다. 350년 역사상 단 18명만이 역임했던 명예로운 자리로 역대 역임자 중에는 그 유명한 과학의 아버지 아이작 뉴턴도 있죠. 이렇게 눈부신 업적을 쌓아가던 스티븐, 그러나 이 당시 그의 몸 상태는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호흡기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기관지를 잘라냈어야 했고 결국 목소리마저 잃게 되었죠. 그나마 눈 깜빡임과 뺨 근육만으로 원하는 문장들을 기계음으로 말할 수는 있었지만 단 한 문장을 만드는 데에도 꽤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갓난아이처럼 손이 많이 가게 된 스티븐을 돌보며 육아까지 병행해야 했던 아내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정신적으로 의지할 곳이 필요했던 제인은 교회를 다니며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했죠. 성가대 활동까지 하며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인은 한 남자에게 자꾸만 시선을 뺏기는 걸 느꼈습니다. 성가대의 지휘자였던 조나단이라는 남자였죠. 조나단은 아내를 사별로 잃은 지 얼마 안 된 남자였고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로의 사정에
연민을 느낀 조나단과 제인은 결국 선을 넘고 말았고 이들의 비밀 연애가 시작됐죠. 조나단은 제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며 스티븐의 간병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제인은 집안에 방 하나를 내어주며 조나단과 한 집에서 지내며 스티븐을 함께 돌봤죠. 사실 스티븐은 아내의 불륜을 눈치채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몸이었고 남겨질 아내와 아이들에겐 믿고 의지할 사람이 필요할 거라 생각했죠. 스티븐은 애써 불륜을 모른 척하며 이럴 때일수록 더욱 연구에만 몰두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 스티븐은 지금까지 연구해온 모든 것을 망라한 시간의 역사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우주의 본질에 대해 최대한 대중적으로 쉽게 설명한 책이었는데 그야말로 초대박을 터뜨렸죠.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이 팔렸으며 과학서적임에도 전무후무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스티븐은 오로지 딸아이의 학비라도 벌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집필했는데 학비는 물론이거니와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쥐게 되었죠. 막대한 수입이 생기자 스티븐의 가족은 아예 스티븐 옆에서 24시간 붙어있을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병인으로 인해 스티븐의 인생은 또다시 큰 파란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간병인과 불륜 사이가 돼버린 것입니다. 24시간 붙어있다 보니 정분이 나버린 것이죠. 이제 스티븐과 제인은 서로의 불륜을 알고 있으면서도 눈 감아주는 기이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이한 관계는 거의 10년이나 지속됐죠. 결국 스티븐과 제인은 1995년 합의 이혼을 했고 스티븐은 간병인인 일레인과 재혼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듯 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스티븐에 대한 괴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스티븐이 일레인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일레인과 단둘이 지내기 시작하며 스티븐의 몸에는 각종 상처들이 생겨났고 주변 증언에 따르면 면도나 목욕을 시켜줄 때면 스티븐의 몸에 상처가 생길 정도로 과격하게 대했으며 심지어 한여름 땡볕에 오랜 시간 스티븐을 혼자 마당에 두어 열사병과 화상까지 입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스티븐의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었고 무엇보다도 스티븐이 직접 이를 부인하며 일단락됐죠. 스티븐은 일레인에 대해 오늘날 내가 살아있는 것은 오직 이 여자 덕분이라며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는 완전히 거짓이다 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직접적인 해명에도 한 음모론이 세간을 뜨겁게 달궜으니 바로 일레인이 애시당초 스티븐의 재산을 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실상은 이러했습니다. 사실 일레인은 스티븐과 교제했던 당시 미혼녀가 아니라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다름 아닌 스스로를 스티븐 호킹의 광팬이라 자처하며 스티븐에게 기계 음성 합성기를 제작해준 사람이었죠. 이 기계를 제작해주기 위해 스티븐의 집을 여러 번 드나들었던 일레인의 남편은 일레인에게 스티븐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공유해줬습니다. 이렇게 스티븐의 자산 규모를 알게 된 일레인이 그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것이었죠. 결국 일레인은 스티븐의 집에서 간병인으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과 이혼했고 스티븐과의 재혼을 택했습니다. 일레인은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 스티븐에게 이혼을 요구했는데 이때 스티븐의 딸은 한 인터뷰에서 만약 그 여자가 진짜로 돈 때문에 결혼한 거였다면 그 돈 다 가져가서 질식이나 했으면 좋겠다라며 다소 과격한 저격을 했습니다. 비록 두 번의 이혼으로 상처를 겪었지만 그런 스티븐에게 또다시 재혼을 생각하게 만든 여자가 있었습니다. 새로 취업한 20대 중반의 간병인으로 스티븐과는 무려 39살 차이였죠. 이 여자 이름은 다이애나, 심각한 조울증을 앓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스티븐은 뭐든 자신에게 털어놓으라며 많은 이야기를 들어줬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1년, 2년 시간이 흐를수록 이 둘의 유대감은 점점 더 커져갔죠. 하루는 다이애나가 눈물을 흘리며 내 몸을 당신과 바꿀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사지마비가 되더라도 당신에게 건강을 되찾아주고 싶다라고 말했는데 이를 들은 스티븐은 크게 감동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 스티븐은 다이애나에게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의 떠들썩한 결혼식이 열리나 했는데 스티븐의 자녀들이 결사반대하며 결국 결혼은 무산되었죠. 자식들은 스티븐이 또다시 잘못된 결혼으로 재산만 뺏기고 이용당하게 될까봐 끝끝내 아버지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결국 스티븐과 다이애나는 친구 사이로 남기로 했습니다. 다이애나는 결혼을 진심으로 원했던 것인지 아직까지도 스티븐이 청혼할 때 줬던 반지를 고이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이애나 이후 스티븐은 두 번 다시 연애를 하지 않았고 남은 인생을 연구에만 몰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신체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는데 65살 생일을 맞아서는 우주선에 탑승해 무중력 체험까지 했죠. 이때 스티븐은 너무나 황홀한 경험이었다며 마치 슈퍼맨이 된 것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스티븐은 특유의 유머러스함으로도 유명한데요. 그의 강연은 늘 유머가 가득했습니다. 한 번은 한 학생이 이렇게 귀에 쏙쏙 박히는 강연은 처음이었다며 극찬을 하자 스티븐은 자신의 음성 합성기가 미국식 발음으로 제작되어서 자신의 고급스러운 영국식 발음으로 들었으면 더 감동적이었을 거다 하고 답하며 좌중을 폭소했죠. 싫어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실수인 척 휠체어로 발을 밟아버리는 걸 즐겼는데 특히 왕족과 정치인들을 싫어했습니다. 하루는 영국의 찰스 왕세자가 휠체어를 좀 자세히 보여달라고 귀찮게 하자 휠체어 움직임을 보여주겠다며 실수하는 척 그의 발가락 위로 여러 번 지나갔다고 합니다. 스티븐은 훗날 자서전에서
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후회는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마가렛 대처의 발가락을 휠체어로 지나가 보지 못한 것이다 라는 말까지 했죠. 스티브는 여러 드라마와 만화에서도 직접 출연해 코믹 연기를 했고 공개 인터뷰 때도 진행자에게 여유 있는 유머를 던질 줄 알았습니다. What am I thinking right now? That you've been a huge disappointment to your family. I wasn't thinking that. 스티브는 70대를 훌쩍 넘어서도 계속 강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76살 때는 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It has been a glorious time to be alive and doing research in theoretical physics. And however difficult life may seem, there is always something you can do and succeed at. It matters that you don't just give up. 이 강연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스티브는 76살의 나이로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생전에 자신이 죽으면 꼭 묘비에 자신이 고안했던 물리학 공식을 넣어달라고 농담삼아 말하곤 했는데 이를 기억한 가족들은 정말로 공식을 새겨줬죠. 끔찍한 병마와 싸우면서도 인류사에 엄청난 족적을 남겼던 그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기간보다도 무려 55년이나 더 생존했습니다. 루게릭병 역사상 가장 오래 생존한 신기록이었죠. 스티브는 삶에 대해 언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While there is life, there is hope. 저도 이번 생에 큰 희망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100만 유튜버가 되어보는 것. 보시는 분들 중 무려 90%가 구독을 하는 상태로 봐주시기만 하는데요. 이 기회에 구독 한 번만 클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많은 공유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